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토요 경마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그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관계로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거 점검을 하는 시간에 담배를 한 대 피거나 커피를 하나 먹으면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한 10분 정도 쉬는데, 오늘은 좀 야구 얘기를 좀 했어요. 프로야구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친구들이 프로야구의 광팬들이야, 광팬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좀 빠졌을 때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 대타로 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대타로 들어왔을 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히어로적인 면이 있고, 또 인생에 또 어떤 전환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호가 나가니까 홍성훈이가 잘하고, 또 누가 빠지니까 누가 또 잘하고, 좀 이런 식의 그런 인생살이가 있는데, 이 세상살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사람한테나 기회가 오잖아요. 그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기회라는 건 분명히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회가 왔는데 못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서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대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의 그 기회라는 것도 스포츠와 이 접목을 했을 때 거의 인생살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마라는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배양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확 자기가 어떤 뭔가가 늘어난 것, 실력이라든지 뭔가 배양이 됐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좀 분발하셔가지고 돈을 좀 걷어들이는 것도 또 한 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인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나름대로 오늘 마주협회 장배가 또 시행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축이라든가 강력한 축마로 이제 잡힐 마필은 터프인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기복이 있는 마필들, 그리고 잠재력을 더 가지고 있는데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들, 자, 요런 애들이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중고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번 주 경마가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경마를 좀 오래 하고, 또 이 경제라든지 정치면이라든지 내지는 근간의 경마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접목을 해봤을 때 보면 이번 주는 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좀 배당 쪽에 승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공격적인 배팅이 좀 필요한 한 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락 하고요. 자, 갈 길이 머니까 한 경주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호제 1경주부터, 자, 오늘도 무조건 이긴다는 신념 하에 자, 1호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 자체를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요. 그렇다고 뚝심이 있는 마필도 없고요.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혼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자, 손석보님. 예, 뚜렷한 강자가 없는 경주인 거 분명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으로 저 역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말은 안쪽 게이트에 자 1번 백두산 정기라는 마필입니다. 이 백두산 정기는 이 추입으로 경주력을 좀 살려내는 말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순발력도 많이 좀 좋아지는 모습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이 1번 게이트인데, 아마도 이제 백두산 정기는 그 전까지의 모습을 좀 탈피한 가운데 아마 좀 선임력을 좀 더 살려내는 전개를 풀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 11조 마방이 입상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난주가 이제 18조였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 마방이 좀 몰아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잡고 있습니다. 원래 많이 가는 마방은 아님에도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들의 면면을 보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1번 백두산 정기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백두산 정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신동훈이는 맨날 게이트 나와가지고 잡아 당긴 것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복귀의 부분입니다. 사실 예전의 복귀는 끝걸음이 남는 말을 찾는 게 복귀예요. 하지만 경주 동영상과 비디오가 공개가 되면서
끝걸음이 남는 마필은 항상 인기마로 다음에 팔립니다.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중거리 단거리에서는 얼마만큼 빠르게 선두권에 붙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백두산 경기는 분명히 게이트 이탈이 좋고 스피드가 보강이 됐어요.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저도 함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제가 추가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애는 외곽에 있는 9번 당찬미소. 자, 직전에 뭐 엄청나게 배당판 바람도 불었고, 자, 나름대로 김기배 기수가 상당히 선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고, 자, 중반 올라오는 뚝심도 있다라고 봤을 때 당찬미소의 연속 입상 기대치도 가져볼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당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이 초원의 아침입니다. 윤태욱 기수는 키가 크고 이 체형이 큰 기술에서 이 부담 중량이 높은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마필이나 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에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기수 교체도 상당히 많은 기수예요. 이 10번 초원의 아침이란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선 가장 그래도 능력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주시 살짝 걸음에 물꼬를 터놓고 4착을 들이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 자체가 베스트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한 30%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승부 의지만 나름대로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적에서 10번 초원의 아침은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좀 봐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이 10번 초원의 아침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1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백두산 경기, 자, 9번 당찬미소, 10번 초원의 아침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알쏭달쏭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내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일요 2경주는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직전에 이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주를 치르는 애인데, 자, 5번 신흥명가. 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고. 서성훈 기수가 이제 생각보다 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 늦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개월 후에나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직전 데뷔전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엑스플로잇 자마들이 최근에 경매에 보면은 인기가 없어요. 자, 최근에 이제 3월달, 4월달 제주에서도 경매가 있었고 또 내륙에서도 경매가 있었는데, 매니피 자마들이 이제 집중적, 그리고 뭐 프리스트 캠프 자마 이런 애들이 팔렸고 엑스플로잇 자마들이 좀 인기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데뷔전에서도 충분한 스피드를 보여줬었고, 나름대로 문세영 기수까지 바로 떡하니 앉혀놨다라면은 요거는 이번에 전형적인 승부 타이밍으로 봅니다. 자, 인기는 모으겠지만 스피드가 있는 만큼 선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5번 신흥명가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죠. 이거 신흥명. 아, 신흥명가를 얘기했어? 네. 그럼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러면 3번 시크릿 포켓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3번 시크릿 포켓이나 마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선역이라는 병력으로 인해서 공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성장마 단계에 있어서 병력이라는 것이 항상 치명타이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병력 자체에 의한 공백 자체가 이 마필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의 부진은 초반에 너무 급상승된 선행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심한 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번 편성에서는 이 다들 부진마 편성이거든요. 부진마 편성이라면 솔직히 이 편성에선 앞장을 나설 수 있는 놈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 시크릿 포켓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제 2경주는 단통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 3번 시크릿 포켓하고 5번 신흥명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세게 보는 입장은 아니고요. 자, 우선 뭐 능력으로는 8번 연주대군이 와야 될 경주죠. 자, 연주대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마 바로 선두권을 나설이라 보여집니다. 발주 자체도 점차 좋아질 것이고 발주 이후의 순발력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난번도 전개를 잘 못 풀었죠. 앱설디어만큼은 뭐 분명히 띄워주는 말인데 자 그거밖에 못 뛴 겁니다. 8번 연주대군은 자 능력상이 좀 축으로 보고 싶고 여기 상대마도 외곽에 11번 대명추월 한 마리만 보는 경주예요. 대명추월은 지난번 엄청나게 팔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배당판에서 대명추월이 아예 머리로 팔린 경주 편성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팔린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바람이 좀 심했고 이 말 자체가 오히려 지난번 더 못 뛰는 경주라고 보였는데 초반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특히나 지난번은 이게 연승식 1.0이 나왔던 게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승부의지 자체는 강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레이스에서는 특히나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1번 대명추월 자체는 이번에 선두권도 진출해 줄 거고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모두 다 선두권을 나서면서 자리를 못 잡았던 경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8번, 11번이 직전보다는 분명 더 띄워줄 수 있는 경주력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8번, 11번 다치는 거 없이 단통 막건으로 연주대구는 뭐 능력상 머리니까 쌍승시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8번, 11번을 쌍복식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단통이 아니라 단방이네. 그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건 단방이지. 이건 단통은 뒤가 뭐가 있는 게 통이고 방은 그냥 한 방이지 그냥. 깨끗하게 손덕권 의원의 추천 경주 8번 11번 단방입니다. 받치는 거 한 마리도 없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입상만은 압축이 되는 듯 싶습니다만 이들 입상만 외에도 이변의 소지가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요건 강타의 추천 경주네요. 자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 차례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선두권 나서는 애들이 있는데 지구력이 조금 딸리는 애들입니다. 자 이제 1200m를 만났다라는 거 이제 그 점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제 데뷔전에서 좀 부진했었던 말이죠. 바로 이제 7번 조선명장. 뭐 이번에도 이제 인기는 모을 거예요. 자 데뷔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뭐 조교 때 뭐 날라다닌다. 뭐 이거는 왔다. 뭐 좋은 말 들어왔다 30이죠. 역시 뭐 결과는 뭐 오착도 못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었죠. 직전에 복귀를 보면은 상당히 외곽을 또 선회를 하고 왜 이렇게 튀었는지 정말 주행 검사를 받았던 말이 맞냐. 말이 뭐 바꿔 나온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32조 주전 기수인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행 검사 모습 때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었기 때문에 직전 모습은 여러분들이 잊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7 조선명장은 2번이 제대로 된 승부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저도 좀 이제 경주 조선명장이 이상하게 뛴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조선명장 자체가 좀 흙을 맞으면 덜 뛰는 좀 경향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안에서까지 뭐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경주 뛰는 모습을 보더라도 주행 검사와 데뷔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스피드를 좀 보이는 식의 경주가 된다면은 또 경주를 뛰면 뛸수록 조견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선명장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좀 강하게 보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 이제 5번 파시 주니어입니다. 이강석 기수인데 파시 주니어는 주행 검사를 1분 02초 때 뛰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를 팔리고 있는 말인데 계속 번번이 못 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파시 주니어가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도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경주에서 어떻게 문세영 기수가 선행도 안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파시 주니어는 지금까지 제대로 선행을 가려고 탔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노리면서 경주를 임했었던 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 그동안 뚝심 자체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편성이 또 만나지 못해서 상대가 강해서 못 갔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에 대한 지구력 보강까지도 충분히 좀 하고서 나오는 모처럼의 전력 보강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니까 5번 파시 주니어를 이제 한번 노려볼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 편성에서 이제 믿어 못 믿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제 추천 경주니까 잡소리 한번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시간이 나서 이 경마 팬들의 글을 읽어보면 조선 경마가 어떻게 겐또로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참 나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는데 가가지고 야 무슨 한국에서 제조업이 되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자기가 경마를 하면서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했어. 그건 경마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러면 자기가 정보를 제일 많이 하노? 그럼 정보를 제일 많이 하는 조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병철처럼 사느냐고. 기수가 이병철처럼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반대적으로 뻔히 보이는 게 조선 경마는 이 소수 경마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대적으로 나오는데도 지네가 무슨 개뼈다가 뭐가 됐느냐, 지가 겐또로는 안 된다고 그런 경마의 잡소리를 얘기하고 했어. 그게 지 대가리는 돌대가리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무슨 그런 소리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이번 경기는 딱 3마리를 압축합니다. 1번 투썸제업입니다. 은근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경기에서 뒷심까지 보여줬고 근간엔 선행력도 상당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입적 예능력도 물론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1번 투썸제업은 능력상으로 무조건 강하게 보고 싶은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략이고 5번 파시주니어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강석 기수한테 이번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병기 조교사가 이번 정도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기수 출신이니까 안병기 그 조교사는 그래도 말을 잘 탔던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 계속 몰고 가보니까 뒷심이 안 나오거든. 그럼 이 마필이 잠재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 선입으로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 참고 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참고 타보면 제가 보기에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버 파시 중에는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작전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선행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버 파시 중에는 그러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1번, 5번을 단톡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마리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이 7번 조선명장을 가져갈 것이냐, 근간에도 가지도 못하는 12번 진짜 사나이를 가져갈 것이냐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7번 조선명장을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 5번 단통에 자 7번 조선명장만 양방으로 받치는 선에서 마무리를 간단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제 4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누가 할 차례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3번 신비잉그란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는데 12조에서 우에노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경주. 지난번에 이제 우에노 기수가 호흡을 맞췄는데 내용이 좋아요. 이제 경주력 변화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좀 전수를 줘야 될 부분이고, 자, 상당한 거리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좁혀오는 경주력을 보였다. 특히나 이번 경주에 이제 1200으로 거리가 좀 늘어나 있고 아주 빠른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니까 힘이 있는 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 되겠죠. 자, 이 3번 신비임그란이 얼마나 선두권과 거리차를 잘 좁혀놓고 있는 가운데 4코너 직선 추입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점이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뚝심은 웬만큼 믿을만 하고요.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는 이상 충분히 입상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기수가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인기를 이제 모으겠죠. 6사양. 얘는 제가 말씀드린 2월달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게 심하게 깜빡이로 팔리면서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간 베프마이 기수 기승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이하나 기수가 이제 22조에서 승부를 잘 봐주는 기수인데 굉장히 착수를 많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거품 기록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이 되지만 이번에 이제 문세영 안장이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스피드가 아주 좋은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1200m로 거리를 늘려서 나왔다라는 거, 선두권 자체가 빠르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6사양은
이번에 종반 강하게 추임 한 발을 써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타는 이번 4경주에 충마를 말씀을 드릴게요. 강력한 충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3번 야오프레즈라는 마필입니다. 이 야오 시리즈들은 거의다가 이 이태식 마진님의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마필가도 은근히 비쌉니다. 다들 비싼 말이에요. 이 13번 야오프레즈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 주행 검사를 굉장히 잘 받고 데뷔전 때 철저하게 탐색 일관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1200에 출전을 해서 기본적인 선행력의 신장세와 더불어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신장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1200으로 늘려놓고 경주마가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이전째를 맞이해서 급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13번 야오프레즈의 잠재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일부러 갔다가 넘어지지 않는 이상 대가리로 오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강타의 말을 믿고 이놈을 축으로 놓고 후창만 찾을 수 있는 경주로 삼으시면 된다. 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13번 야오프레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5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 경주에 앞서 제가 먼저 이제 보는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마필 수가 굉장히 많은 경주고요. 좀 접전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저는 4번 흑선풍이라는 마필을 이제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흑선풍이 항상 뛸 때마다 꾸역꾸역 뛰는 말이고요. 문세영 기수가 정말 쥐어짜내야지 입상을 하는 말이고,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왔었던 이유는 이 말이 좀 힘이 좀 덜 찼던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고, 또 1300, 1400을 뛰다 보니까 힘이 안 찬 마필이 뛰려니까 좀 벅차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00으로 지금 뛰는 경주에서는 흑선풍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여기서는 나올 수 있고, 더불어 경주를 뛰면서 흑선풍 자체가 스피드 자체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흑선풍에 대한 기대치는 이번 경주에서쯤 한번 좀 노려볼 만한 편성이다 생각이 돼서 4번 흑선풍을 드디어 좀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해 드리는 마필은 이번 경주는 충마가 아니라 고배당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0번 화이트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커맨더분의 자만데 이 나름대로 이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앞말치고는 손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약간은 발주 고착기까지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마필은 의도적으로 초반을 안 끌고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박태종 기수가 편성을 미리 보고서 이렇게 말을 몰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난번에 보여준 뚝심이라면 이 편성에선 대가리급의 뚝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뚝심을 놓고서 직지점 경주 시에 2월 4일 경주 때 보면 발주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잡고 이 말을 마지막 라스트 스파트로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피드를 이 박태종의 기승술로서 잡아 당겨놓고 마지막을 힘을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시 이 10번 이 화이트 삭스가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 제가 이제 출주를 기다렸던 날이 나와요. 자, 뭐 인기권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안쪽에 있는 3번 최고 도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레이스의 최고 도전을 축으로 그랜드윙과 사하라, 자, 이런 막권 조합을 이제 해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최고 도전 자체가 아예 입상권에서 탈락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직전 레이스였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D가 조금 안 좋아서 자, 휴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자, 9주 만에 출주가 됩니다만은 이 마필은 여기에서 가장 앞으로의 잠재력을 높게 사줄 수 있는 마필. 자, 디디미의 자마 7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최선 다한 승부를 기대해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심으로 좀 배당을 노리고 싶은데 11 행운 유수 같은 경우에는
번번이 인기를 모으면서 자 나가 떨어지는 좀 아쉬운 면모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도 뭐 외곽에서 다시 한번 자 선행 트라이를 해줄 수가 있고 감량 기수인 김정준 기수 안장이라면은 선정 기대치 좀 가져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이 골드진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직전 레이스 상당히 괜찮은 발걸음 중반 여유 있는 탄력을 보였다라고 봤을 때 인코스에서 얘도 다시 한번 선두권을 강력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이 두 마리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3번 최고 도전을 축으로 11번 행운 유수와 자 2번 골드진 선두권 나서는 마표들 간의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신동원 위원의 추천 경주인 토요제 5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부터 이제 이 10개 경주밖에 안 하니까 요즘은 추천 경주 선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일요 경마가. 자, UCC 승부처, 저희 팀의 UCC 승부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도 토요 경마와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UCC 승부처는 손석번 위원의 자, 1호제 6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또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이제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추천 마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선시드라는 마필. 얘가 이제 장기 휴양 마필이죠. 장기 휴양 마필이고 주행 검사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예전의 발걸음의 90%, 80%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휴양이 길었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인데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10번 그랜드 윈 정도가 선행을 끌 수 있겠습니다만 게이트가 너무 밀렸어요. 자, 그 점이 좀 아쉬운 면모가 있기 때문에 박상우 기수가 정말 사선 시드 갖고 초반에 강하게 한번 밀어서 자 선행에만 성공을 해준다라면은 휴양 마필이긴 하지만 충분한 전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주행검사 당시 모습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전력으로서 4번 선시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6번 대하락이라는 마필입니다. 대하락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편성은 7번 환상연주, 4번 선시드, 10번 그랜드윈 이상 3두가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예요. 그러면 선두권이 이들 마필들의 종반 뚝심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 중에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시 그 중에 한 마리가 6번 이 대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근간 4번의 경주력 자체가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 경주력 자체를 끌어냈던 기수가 오경환 기수예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500kg가 넘는 떡대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처럼 이 뭐라 그럴까 이 손의 힘, 알력이 센 기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과 또 지난번 경주 자체가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한 이후의 경주에서도 바로 능력 신장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주시의 6번 대하랑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6경주 지금 4군 편성으로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게 기복인지 아니면 걸음을 좀 남긴 건지 자 그런 판단부터가 우선 중요한 경주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은 제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말 그거는 이제 뭐 더 이상의 탐색은 없다. 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들어갈 겁니다. 한 마리 확실히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경주이고 여기에 상대마로 하나 보는 게 제 관리마예요. 노리고 있는 관리마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승부지가 좀 없었던 말하고 그 말은 이번 경주 놓고 때릴 건데 한 방으로 붙이는 게 제가 노리고 있었던 관리마로 지금 한 방울 붙일 거라서 아마 배당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중배당이 아마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승부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전적으로 최선 승부를 다할 겁니다. 그래야 하고 그래 왔던 말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저는 중배당 한 방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니까 자 이번 6경주는 분명 뭔가 있는 승부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6경주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
자,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곧바로 이어서 또 저희 팀의 두 번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1호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추천드릴 마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능력 기수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 기수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언급드릴 마필은 7번 글로벌 퓨전이에요. 조인공 기수. 글로벌 퓨전이 지난번 3착을 하면서 자, 지금 3군 편성을 뛰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글로벌 퓨전 자체는 3군마나 다름이 없어요. 3착 승군으로 올라와서 좀 억울한 거야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입상을 못했던 거는 초반 자리 잡는 데 있어서의 실패. 어필링 제일이 먼저 선두권을 좀 장악하고 들어갔던 경주였었죠. 그러면서 글로벌 퓨전이 2착을 하고 저는 그게 뭐 베스트의 능력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퓨전 자체가 오히려 3착 승군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덜덜하게 팔리면 오히려 뭐 찬스가 되지 않을까. 아마 팔리겠죠? 7번 글로벌 퓨전 이번 경주 강하게 읽어주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드디어 한번 입상의 호기를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 마필이 들어왔을 때는 매번 고배당이 터졌던 마필인데 바로 이 1번 함성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이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꼭 999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999를 아주 터트리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성질주를 보려면은 꼬랑지도 이변말을 봐야지 그냥 인기말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못 맞히는 경주죠. 그러면 이번 경주는 제가 1번 함성질주를 추천을 드릴 때는 무슨 얘기냐. 꼬랑지는 틀림없이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인데 자 1번 함성질주 한번 강하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의 편성 자체는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자, 직전에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 총 5마리가 출주가 되고요. 자, 그 중에서 2마리는 승군마고 3마리는 현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이 5마리 중에서 연속 입상을 못 이어갈 애들은 4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그만큼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수가 좋고 최근에 복귀가 좋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초반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4마리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만큼 입상을 못했던 애들 그리고 보여줄 발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서 자 이번 레이스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짭짤한 중배당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은 고배당도 터질 수 있는 경주 배당 기대치를 가지면서 붙어보는 7경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7경주 자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제 8경주인데 마주협회 장배의 대상경주입니다. 원래 저희 팀은 대상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경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호제 8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주협회 장배 경주인데 좀 설명을 길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번에. 왜냐하면 어차피 집중 분석을 못 하니까 각자가 보는 말을 한 2마리씩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복병급 마필을 하나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배당을 하나 내준다면은 9번 첫인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첫인상은 이 지금 1400으로 펼쳐지는 경주라서 오히려 이 말에게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인상 자체가 좀 추입형으로 그동안 말머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400에서 이런 대상 경주 입상하는 걸 보면은 힘 있는 말들이 앞에 붙였을 경우 상당히 좋은 성적을 좀 냈어요. 근데 첫인상이 붙일 수 있느냐? 이 말이 작년 대통령배 경주를 2000m에서 58 달고 맞다이로 뛰었어요. 부산 말들하고. 그 당시 마체중이 420kg도 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마체가 작은데도 상당히 높은 부담을 달고 뛰었었죠.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서울 말들 중에 하이 포인트란 마필이 무빙마로 가장 많이 팔렸었는데 그보다도 4코너를 먼저 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인상 자체는 스피드를 더 끌어낼 수가 있는 말이고 이런 1400 같은 경우에서는 한 중위권에 붙어버리면
직선까지도 힘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나 내준다면은 9번 첫인상이니까 이번에 이제 첫인상을 좀 복병급으로 좀 저는 하나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인기마 중에는 자 우선 이 5번 트리플 세븐. 자 직전에 제가 이제 휘황마라 무시했다가 첫인상을 축으로 잡고도 제가 적중을 못 드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인데 뭐 나름대로 뭐 최보명 기수 36조 최근에 이제 상당히 부진했었던 만큼 큰 경주에서 상금 욕심을 낼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자 복병 아닌 복병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12번 천운 자 직전에 이제 축으로 팔렸고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이제는 인기 1위가 아니죠. 최근에 이제 부진했고 하지만 얘가 입상을 했을 때 연속 입상을 했을 때 그걸 누가 끌고 들어왔냐? 장추열 기수가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1월 달에는 최범용 기수가 우승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연속 입상했을 때 장추열 기수가 입상을 시켜줬었죠. 적임 기수가 탔기 때문에 12천운도 함께 보셔야 되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8경주 마주협회 장배의 특징은 이 별정경주라는 점이에요. 또 4세가 57kg를 받고요. 5세가 58kg를 받고요. 앞말이 감량 2kg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앞말이 2kg라면 상대적으로 부중이 높잖아. 그러면 이 편성은 사실 1군 경주치고는 앞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성에 1차적으로 자르는 말들은 앞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순말 거세마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8경주는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더군다나 인기권 전력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들 마필들을 꺾어줄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뚝심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 1호제 8경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팀이 이제 오늘 1호 경마 UCC 승부처는 자 손석번 의원이 6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훈 의원이 7경주고요. 강태가 8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1호제 9경주인데 요번 경주를 대상 경주를 집중 분석을 못해 집중 분석 못했으니까 요번 9경주를 한번 난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터프인이 나오는 경주인데 당연히 이번에도 봐야 되겠죠. 터프인의 네. 상승세를 본다면 네. 63.5를 달았어. 네, 63 이상을 받는 게 없었던 것 기억이 같겠네요. 없죠. 미스터 파크가 63까지 달았었나요? 미스터 파크가? 기억이 없죠. 63 이상 단 거는 나는 기억이 없어. 나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핸디캡 경주에 출마 투표했다는 건 뭐 각오하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야,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63 달고 신해철 쪽에서가 안 가도 할 말은 없는 거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부중이 높아서 말을 그러려면 출주 취소시켜야죠. 출주 아니 취소. 7줄 취소돼도 다음에도 부중이 한 번은 올라가야 되니까 한번 꼬꾸라져야 되는 입장이지 않으면 부중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나오긴 나와야 돼. 7주가 취소돼도 뭐 이 부중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야 이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5세만데 마주 입장이나 조교사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 솔직히. 그렇죠. 네. 그냥 63 그대로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63도 무거운데 지금 솔직하게 63.5를 달았으니까 야 이건 진짜 다음에는 몇 킬로를 달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또 안 볼 수는 없잖아 이 편성에서 그죠? 그렇죠. 올대가리로 팔릴 텐데. 네, 올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11번만은 단위 현장 컨디션을 좀 보시라는 얘기밖에 못 드리겠네. 그죠? 지금의 입장으로서. 그지? 야, 말이 완전 처져 있다든지 뭐 완전 마탱이가 가 있다든지 이런 모를까 지금의 입장을 해서 능력으로는 대가리니까. 그러면 나머지 고르는 식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 윈드킹입니다. 윈드킹. 윈드킹. 네. 이제 노장 마필이긴 한데 부마 몬주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죽었어요 말이. 부마가. 근데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기 힘든 자마였고 여기서 뭐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윈드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사이즈가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번에 뭐 금비 정도가 함께 이제 추입 선상에서 추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뭐 조인근 기수의 52kg라면은 좀 도전해볼 만한 전력으로 6번 윈드킹 저는 말씀드릴게요.
윈드킹이 지난번보다 그 전이 좋았었죠. 동반의 강자랑 같이 뛰었을 때. 그 모습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윈드킹이 52면은. 그럼 윈드킥을 다 보는 입장이네. 우선은 윈드킹이 저배당 중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카키올스가 좀 더 이번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요거를 저지해 줄 수 있는 놈이 누구냐면 지금 이 기쁨누리 그다음에 뭐 천년마마 그다음에 뭐 백호무정 이런 말들인데 그건 따돌리는 선행력 아니야? 그거는 뭐 충분히 따돌리는 선행력이죠. 선행을 나갈 것 같아서. 선행력 자체는 카키올스가 충분히 따돌릴 것이고 이제는 이제 적정 주기니까 지난번 공백이 좀 있었고 이번엔 적정 주기니까 그리고 이건 뭐 터프인 자체가 선행마를 압박하고 이런 경주도 아닐 거니까요. 이거는 뒤에서 날라가겠죠. 뒤에서 그냥 무거우니까 무리 시킬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라 하면은 카키올스에게 기회가 좀 올 수 있는 경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카키올스 그렇지. 배당권 전력으로는 카키올스 배당도 아니지. 좀 그쵸? 팔리지. 좀 팔리지. 예. 그러면 금비는 어떻게 할 거야? 금비. 이거는 그래도 뭐,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이건 인기 맞지. 적정거리. 이건 네, 금비 대길이지. 금비가 네. 대끼리로 팔리겠죠. 대길이지. 대길이니까 야 강축에 대길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일본 금비로 이거 보름 마당에서 57.5인데 이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싹하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터프인이 안 빠진다는 전제를 하면 금비가 불안한데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금비를 대안할 수 있는 말이 지금 나온 게 6번 윈드킹하고 4번 카키오스 봐요. 카키오스는 선행마니까 무섭죠 이것도. 둘 다 보내 그러면 둘 다 보내. 마코토에 비해서는 뭐한배 낫죠 기수가. 둘 다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딱히 추천은 꼽을 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는 여기서 만약에 하나 배당을 터트린다 그러면 금비 대신에 저는 9번 아웃앤드 오버아웃을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마필도 사실 능력에 비해서 1군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1군 승군전에서 입상을 한 놈이거든 이게. 1군 승군전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착순됐다가 못 뛰는 말인데 또 이렇게 사라질 마필을 갖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또 이 말은 배당으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어차피 11번 터프인을 놓고 6번 윈드킹을 세게 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카키올스를 보는 전략이라면 일단 11번을 놓고 6번 4번 쪽으로 승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1번 금비와 9번 아웃앤드 오버아웃 중에서 제 안쪽을 택하려면 금비를 가고 그렇죠. 배당을 택하려면 9번 아웃앤드 오버아웃을 가는 그런 전략으로 11번을 놓고 6번 4번을 6번 쪽에 주력을 하고 4번 쪽에 방어를 하는데 한 마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1번 금비와 9번 아웃앤드 오버아웃을 여백으로 좀 남겨두는 전략으로 임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이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난상토론 경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옛날에도 뭐 어떤 분이 뭐 장난하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쓴 경주가 다 들어왔어 사실은. 내가 뭐 그분 창피할까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굉장히 적중도가 좋았다. 자 1호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역시도 사실상 배당판에 인기 많은 존재합니다만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 차례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우선 뭐 인기마 3강이 셉니다. 제가 보면 인기마 3강이 세고 이건 뭐 한 마리 추천드리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선전을 기대를 해보는 애는 3번 우공이산이에요. 이 26조가 워낙에 이 마필 자원도 없고 좀 부진했었던 그런 마방인데 그래도 정말 좋은 마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연대 따지시는 분은 또 뭐 돌쇠랑 뭐 11조 연대도 따질 수 있겠지만 저는 연대 따지는 시대는 갔다라고 보고 있는 또 입장이고 제가 뭐 누구보다도 연대를 또 예전에 또 많이 따졌던 사람인데 뭐 인코스도 좋고 순말이고 하기 때문에 저 우공이산 선전을 기대를 해보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쵸 뭐 변수마가 또 배당이 좀 나오려면은 인기마가 고전을 해야 되는데 인기마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만큼 좀 탄탄한 전력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은 좀 3파전 레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공이산을 비롯해서 뭐 야오필승하고 뭐 돌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연 돌쇠하고 야오필승의 경주력이 지난번에 한번 같이 뛰었을 때처럼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저는 야오필승이 그때는 뭐 최선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야오필승이나 돌쇠의 경주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야오필승 자체가 이 지난번처럼 조금만 더 서둘러 붙어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서둘러 붙어주면. 그 전에 돌쇠하고 경주할 때는 아예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주면 되고 그 탄력 자체는 직선에서 상대를 또 압도할 수 있는 탄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6번 야오필승 뭐 한번 서력할 수 있는 경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던 3번 우공이산, 6번 야오필승.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제대로 추천을 드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돌쇠가 끼는 경주인데 야, 이 돌쇠를 어떻게 할지가 참 고민이 되네요. 3연승에 4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으로 보면 제일 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제가 보기에 2상 3두 3번 우공이산, 6번 야오필승, 7번 돌쇠 이 세 마리에서 끝날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안 나올 경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뛰려면 이 세 놈을 이길 놈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 마리를 갖고 그냥 잽싸게 배팅하고 지하철역으로 튀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큰 배당 안 나오니까 일찍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머지 오늘 제가 보니까 토요경마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요경마는 또 처음에 봤을 때보다 하나하나 또 풀어가 보니까 또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많은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배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평소에 안 보시던 마필들도 좀 분산 배팅을 하셔가지고 악소리 날 때 아 난 맞췄다 난 이렇게 해서 맞췄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도 멋진 여러분들의 대승을 기원하면서 자 다음 주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